야, 요즘 너도 혹시 그런 생각해봤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말이야.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쎄하고 불안해지잖아. 특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더 그래. 괜히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혹시 기억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말이야. 맞아. 나도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많아졌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말이야. 특히 요즘 한국 사회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잖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 다들 자식들은 자기 살림 꾸리느라 바쁘고 혼자 된 어르신들은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랄까?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문득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가 떠오르네. 2025년 한국 노인 고독, 기억상실 불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마치 내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뉴스에서 그랬어.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대. 이게 무슨 뜻이겠어? 결국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도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 최근 몇 년 사이에 고독사가 연평균 8.8%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고는 정말 충격받았지 뭐야. 특히 60세 이상 노인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 남성 노인 고독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솔직히 좀 무서워. 정말 전국에 17만 명이 넘는 고독사 위험군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 이게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인 거잖아.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 서울에 사는 노인들 중 24%는 고독사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대.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무려 64.5%까지 치솟는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내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의 관계들을 더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깨달았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 젊을 때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네. 게다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 기반마저 무너지는 상황은 더 심각하게 느껴져. 혼자라는 감정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 같다는 상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와. 그리고 고독사만큼이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바로 기억 상실이야. 치매 말이야.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하는 병 중에 하나로 치매를 꼽는다잖아. 나도 그래. 혹시나 내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소중했던 추억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정말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아. 지금 한국에만 노인성 치매 환자가 약 97만 명이나 된대. 그리고 2030년에는 1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 이 숫자를 들으면 정말 섬뜩해지지 않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내가 아끼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거나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실수를 할 때마다
혹시 나도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 물론 그냥 건망증일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비해 기억력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낄 때면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 그런데 말이야, 희한하게도 자기 기억 상실을 인지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진짜 치매는 자기가 뭘 잊어버렸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지.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해. 괜히 헛다리 짚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잃게 만든다고 하던데. 정말 무섭지 않아? 내 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장난다고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다. 멀쩡하던 내 정신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린다면 남겨진 내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정말 답이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 들어. 이 모든 게 결국 노화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노화 불안 수준이 5점 만점에 3.23점이라니 꽤 높은 편이잖아.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여자들도, 미혼인 사람들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이런 노화 불안을 더 심하게 느낀대. 이건 비단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 단순히 늙어간다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고 내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도 무시할 수 없어. 젊을 때는 활기차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안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정말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고 우울증 증상도 보이는 노인들이 많다는 통계를 보면 이건 정말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노년기의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법인데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파. 다행인 건 정부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도 만들고 시범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재택, 의료 서비스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ICT 기반 응급 안전 시스템 같은 것도 확대하고 있대.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는 것 같아.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보듬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 문제인 것 같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독이나 불안, 정신 건강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더 늘려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노인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지원해야 해.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이고 디지털 교육이나 소규모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인 것 같아. 늙으면 쓸모없다거나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은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들고 사회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잖아. 노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돼야 해.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거야.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겨버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해. 음악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것 같아. 어쩌면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몰라. 그래서 더 섬세하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야. 우리 사회가 이런 보이지 않는 아픔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면 이 모든 불안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미래잖아.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이야. 이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에 얽혀서 마치 거미줄처럼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사라진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들. 어쩌면 이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만 해. 홀로 남겨지는 쓸쓸함 속에서도 작은 불빛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